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댓글 하나 읽으면서 오프닝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멀리 가는 향기인님께서 또 항상 감사하게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며칠 전 딸의 사랑으로 초대권 2장을 받았네요. 친구랑 함께 몇 년 만에 오페라 카르멘을 감명 깊게 보고 왔어요. 투사의 행진곡, 아바나 길라 등 익숙한 음악이 즐겁고 경쾌하게만 여겼었는데, 카르멘의 슬픈 사랑 이야기에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가끔은 이런 여유가 부자가 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따님께서 초대권을 보내주셔서 이제 카르멘이라는 오페라를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참 보통 이제 예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통틀어서 이런 오페라라든가 연극, 영화, 책, 음악, 그런 예술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뭔가 풍족하게 해주는, 무엇인가 그런 예술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여유, 뭔가 본인을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참 대단한 힘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또 그 예술의 분야에 있어서 최근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윤여정 선생님의 그 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 또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또한 그런 시상식 뒷모습, 그리고 예전 그런 윤여정 선생님의 모습들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번 윤여정 선생님의 그 오스카 수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저는 그 윤여정 선생님의 그런 모습들, 이번에 오스카에서 있었던 그런 수상 소감이라던가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굉장히 당당함을 배운 것 같아요. 또한 그 수상 소감 중에 우리는 모두 승자이며 다만 내가 조금 더 운이 좋았을 뿐이다 라는 말을 하시는데, 굉장히 그 선생님의 그런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배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해주는 어떠한 모습들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오스카 상의 그 시상식에서도 마찬가지고, 본인을 당당하고 또 본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상대방 또한 소중하게 보고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 물론 나와 타인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지만 상대방 또한 나랑 같은 그런 사람임을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본인이 당당하고 뭔가 그런 마음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나올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그렇게 나오는 그런 직설적인 화법 또한 굉장히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이런 개인적인 생각들이지만 여튼 여러분들 또한 이번 수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못 느낀다 하더라도, 뭔가를 못 느꼈다 하더라도 그냥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것이니까요. 네. 그러면 또 오늘부터 새로운 책을 낭독하려 하는데 전에 이젠 셜록 홈즈 이제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시리즈 주홍색 연구를 읽었었는데, 오늘부터는 두 번째 시리즈인 4개의 서명을 한번 낭독해 보려 합니다. 네. 셜록 홈즈 하면은 제일 먼저 드는 이미지가 어떠한 당당한 천재 탐정,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당신의 밤 쉼표하나 식구들도 항상 모두 이런 당당한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셜록 홈즈 4개의 서명. 첫 번째 이야기, 추리약. 셜록 홈즈는 벽난로 선반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그러고는 모르코풍의 가죽 케이스에서 피하 주사기를 꺼냈다. 그는 희고 가는 손가락을 움직여 주사기에 약을 채우더니 바늘 끝을 다듬었다. 왼쪽 셔츠 소매를 걷자 수많은 주사바늘로 뒤덮인 팔목이 드러났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바늘 끝을 피부에 찔렀다. 그리고는 만족스러운 듯 의자에 누워 긴 숨을 내쉬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그가 이렇게 주사를 맞는 것을 하루에 3번 정도 보았다. 하지만 익숙해졌다고 해서 지켜보는 마음까지 편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볼 때면 화가 났고, 밤이 되면 그에게 제대로 된 충고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갈등이 됐다. 어쨌건 그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홈즈의 태도에는 이를 막고 있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뛰어난 능력과 판단력, 또 내가 직접 목격한 수많은 재능, 그것들 때문에 충고를 하려다가도 머뭇거리게 됐던 것이다. 하지만 그날 오후 나는 점심때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아니면 화가 극에 달해서인지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대체 뭐야? 모르핀? 코카인? 내가 쏘아붙였다. 코카인 7%야. 한번 해보겠나? 난 됐어. 아프가니스탄 전쟁 후유증이 아직도 몸속 깊숙이 남아있어. 내 몸을 더 혹사시키고 싶진 않네. 나의 대답에 홈즈는 피식 웃었다. 자네 말이 모두 맞네, 왓슨. 이건 몸에 나빠. 하지만 정신적 효과가 좋아서 부작용 따위는 상관하지 않게 되지. 제발 좀 생각해보게. 내가 말을 이었다. 자네 말처럼 두뇌는 각성하겠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야. 점점 조직 변화가 일어나 결국 육체가 망가지지. 자네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거야.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결국 자네의 그 뛰어난 능력까지 망칠 셈인가? 이건 의사이기 이전에 친구로서의 충고야. 홈즈는 내 말을 진중하게 들었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는 몸을 의자에 편하게 기대고 논쟁을 즐기려는 듯 보였다. 두뇌가 정체되는 건 질색이야. 나는 풀어야 할 문제, 까다로운 사건이 필요하네. 나네야 나무. 복잡한 화학 분석이 있다면 모두 나에게 주게. 그러면 내 마음은 제자리를 찾을 거야. 인공적인 흥분제도 필요 없지. 그러나 나는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을 싫어하네. 늘 정신적인 자극을 찾지. 내가 이런 특수한 직업을 갖게 된 것도 그런 성향 탓이야.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결국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됐지. 유일한 사립탐정? 내가 물었다. 그래, 유일한 자문사립탐정이지. 범죄 수사에서 나는 대법관이자 대법원이야. 그렉슨, 레스틀레이드, 에설리, 존스도 모두 필요 없어. 그들은 결국 날 찾아오지. 나는 내가 쌓아온 기술을 통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니야. 사건을 아무리 잘 해결한다 해도 세상은 나를 모르지. 하지만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야. 내가 사건을 해결해내는 건 제퍼슨 호프 사건을 봐서 알겠지. 그래, 누구도 그렇게 할 순 없었을 거야. 자넨 정말 대단했지. 그래서 내가 주홍색 연구를 발표할 수 있었던 거고. 그가 고개를 저었다. 글쎄, 나도 그 책을 훑어보았어. 그런데 탐정 수사란 객관적이고 냉철한 거야. 정밀한 과학이지. 자네의 원고는 뭔가 로맨틱한 구석이 있어. 유클리드의 제5정리에 러브 스토리를 섞은 것 같았지. 로맨스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닌가? 그걸 빼면 사실을 왜곡하는 게 되지. 내가 말했다. 그래. 하지만 어떤 것은 좀 덮어두는 게 좋을 때도 있지. 사실을 다룰 때는 냉정해야 해. 그 사건에서 중요했던 건 원인과 결과를 잇는 거지. 결과에서 원인을 추적하며 역추리를 하는 것. 그게 그 사건의 핵심이었어. 그에게 예상 밖의 비난을 듣자 나는 좀 기분이 나빠졌다. 그의 뛰어난 능력을 세상에 알리고 그를 기쁘게 할 목적이었지만 내 작품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끌려 하는 태도는 무척 거슬렸다. 베이커가에서 함께 살게 된 뒤 나는 홈즈의 현학적 말투와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에 실망하려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부상당한 다리를 주무르며 참고 있었다. 탄환이 관통한 자리는 날이 조금만 흐려도 쑤셔왔다. 아무튼 내 이야기가 대륙에까지 알려졌더군. 홈즈가 낡은 브라이어 파이프에 담배를 채우며 말했다. 지난주에 프랑수아르 빌라르의 연락을 받았네. 자네도 알겠지? 그는 최근 프랑스 탐정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야. 그는 켈트인다운 직관력을 가졌지만 복합적 추리를 하기에는 아직 지식면에서 한계가 있어. 그는 유언장에 관한 사건을 맡았는데 아주 흥미롭더군. 나는 1857년 리가에서 있었던 사건과 1871년 세인트 루이스에서 있었던 사건을 참고하라고 알려주었지. 오늘 아침에 그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어. 덕분에 올바른 답을 찾아 고맙다고 하더군. 홈즈가
편지를 건네주었다. 빛나는 대가의 솜씨, 비상한 능력이라는 단어를 보니 그가 얼마나 홈즈를 존경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건 학생이 스승에게 바치는 편지 수준이군. 다소 과대평가되고 있나? 셜록 홈즈가 말을 이었다. 그에게는 뛰어난 탐정이 될 재능이 분명히 있어. 관찰력과 추리력이 비상하지. 다만 더 풍부한 지식을 채워야 해. 그건 앞으로 나아지겠지. 지금 그는 내 글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있지. 자네의 글? 그래, 모르고 있었나? 홈즈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쓴 논문 말일세. 모두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지. 각종 담뱃재의 구별에 대하여 라는 글 등이지. 그 논문은 140여 종의 시가, 권련, 파이프 담배를 다뤘어. 잿가루의 차이를 컬러 도판을 실어 설명했지. 이건 형사재판에서 중요하게 쓰일 수 있어. 예를 들어 살인범이 인도산 룬카를 피웠다면 수사 범위를 확 좁힐 수 있지. 프렌치 노폴리 시가의 검은 재와 버지아이 담배의 흰 솜털 같은 재는 달라. 전문가의 눈엔 그건 양배추와 감자의 차이만큼이나 다르지. 자네에겐 사소한 것에서 중요한 걸 찾아내는 비상함이 있어. 내가 말했다. 사소한 것들 역시 깊이를 내포하고 있지. 나는 발자국 추적에 대한 논문을 쓴 적도 있어. 발자국 보존을 위해 속고를 쓰는 법을 수록했지. 직업에 따른 손 모양의 차이에 대해 쓰기도 했어. 슬레이트공, 선원, 코르크 제조사, 식자공, 방직공, 다이아몬드 연마공의 손 모양을 도판으로 실었지. 과학적 수사에서 이런 것들은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야. 특히 사체의 신원을 밝히거나 범인의 전과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 너무 내 흥미거리만 이야기했나? 아니야, 아주 흥미로워. 자네가 발자국 추적하는 걸 직접 본 적도 있고 말이야. 그런데 관찰과 추리라는 건 좀 중복되는 개념이 아닌가? 아닐세. 홈즈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푸른 연기를 뿜어냈다. 예를 들어볼까? 난 오늘 아침 자네가 워그모어에 있는 우체국에 갔다는 걸 관찰을 통해 알았어. 전보를 치고 온 건 추리를 통해 알았지. 맞아. 그걸 어떻게 알았나? 갑자기 떠올라서 혼자 급히 다녀왔는데 말이야. 간단해.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자네의 구두에 붉은 흙이 묻어 있었어. 지금 워그모어가 우체국 건너편은 도로 공사 중이지. 땅이 파헤쳐져 있을 거고 우체국을 가려면 그 땅 위를 지나가야 하지. 흙 색깔이 유난히 붉더군. 그런 흑색이라면 이 부근에서 거기밖에 없을 테니. 자, 여기까지가 관찰일세. 그럼 내가 전보를 친 건 어떻게 추리해냈지? 오전 내내 함께 있었으니 자네가 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었어. 자네 책상 서랍 속에 우표와 엽서가 많다는 것도 예전에 보아서 알고 있었고. 그러니 전보를 치러 우체국에 간 거지. 어떤가? 그렇군. 하지만 난 좀 더 자네에게 어려운 테스트를 해보고 싶네. 듣던 좀 반가운 소리야. 덕분에 코카인을 좀 덜 맞아도 되겠군. 어떤 테스트인가? 기대되는군. 자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모든 소지품에는 그 주인만이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전문가는 그걸 알아낼 수 있다고 했잖아. 여기 내 시계는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은 것이라네. 전 주인의 성격이나 습관에 대해 알 수 있을까? 나는 홈즈에게 시계를 건네주며 좀 통쾌했다. 홈즈로서도
이건 풀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잘난 척도 이제 내리막길이 될 터였다. 그는 먼저 시계를 들어 무게를 가늠해 본 뒤 시계판을 살폈다. 그러고는 뚜껑을 열고 안을 확대경으로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한참을 살펴보더니 곧 내게 시계를 돌려주었는데 무언가 낙담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표정이 밝아지려는 걸 억지로 참았다. 최근에 분해 청소를 한 것 같군. 거의 단서가 없어. 홈즈가 말했다. 맞아. 물려받기 직전에 분해 청소를 했어. 내가 말했다. 홈즈는 시계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해. 변명을 하는 듯 했다. 분해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시계의 전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홈즈는 물끄러미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조금은 알아냈어.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말해주게. 이 시계는 자네 형에게 물려받았지. 형은 아버님에게 물려받았고. 뒷면의 이니셜을 보고 알았나? 그래, W는 자네 성이야. 시계는 50년 전에 만들어졌고 이니셜도 그만큼 됐겠지. 시계는 자네 아버님께서 구입한 거야. 그런 건 보통 장남에게 물려주지. 자네 아버님은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지. 그러니 시계는 큰형의 몫이 되었어. 맞다네. 그 다음은? 자네 형은 좀 덜렁대는 성격이지. 많은 재산을 불려받았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을 거야. 형편이 나아져도 계속 술에 의존했고 그러다 세상을 떠나셨어. 내가 알아낸 건 여기까지네. 나는 홈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아픈 다리를 절며 방 안을 서성였다. 홈즈, 자네는 내 형에 대해 뒷조사를 한 적이 있군. 그리고 그걸 추리한 척하고 있어. 시계를 보고 알아냈다고 하겠지만 난 믿을 수가 없네. 이건 너무 심하군. 미안하네 왓슨. 홈즈가 말했다. 추리에 몰두하다 보니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자네의 기분을 생각하지 못했어. 하지만 난 이 시계를 보기 전까지 자네에게 형이 있다는 것도 몰랐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운 좋게도 내 추리가 완벽히 들어맞았군. 이렇게 딱 떨어질 줄은 나도 몰랐다네. 자네 형이 덜렁대는 성격이라고 말했지. 시계 옆면에 파인 부분과 긁힌 자국이 많더군. 그건 동전이나 열쇠 같은 것과 시계를 주머니 속에 함께 넣었기 때문이야. 50기니짜리 시계를 그렇게 다룰 정도라면 아주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겠지. 또 이런 시계를 물려받은 거라면 유산도 상당히 많았을 테고. 이건 놀라운 추리도 아니야.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영국의 정당포에서는 보통 시계를 받으면 시계 안쪽 전당포 번호를 새겨넣지. 그렇게 하면 꼬리표를 다는 것보다 편리해. 확대경으로 보니 전당표 번호가 4개나 있었어. 자네 큰형은 경제적으로 압박받은 적이 많았어. 가끔 형편이 나아질 때는 시계를 다시 찾아갔겠지만, 그리고 태엽 구멍 안쪽을 봐. 긁힌 자국이 많지? 이건 열쇠에 긁힌 거야.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계는 대개 이렇지. 술에 취해 떨리는 손으로 태엽을 감으면 이런 자국이 생겨. 자, 내 추리가 어떤가? 딱 맞아 떨어지는군. 내가 오해를 했어. 자네의 뛰어난 추리력에 의심을 품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야. 미안하군. 그런데 지금은 조사 중인 사건이 없나? 보시다시피 없네. 코카인을 맞는 걸 보면 모르겠나.
머리가 둔탁해지니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 재미있는 사건이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야. 그때 문소리가 나더니 집주인 허드슨 부인이 명함을 갖고 들어왔다. 손님이 오셨어요. 젊은 여자분입니다. 부인이 말했다. 메리 모스턴? 홈즈가 명함에 쓰인 이름을 읽었다. 처음 듣는 이름이로군. 모시고 오세요, 허드슨 부인. 왓슨, 자네도 함께 있는 게 좋겠군. 네, 역시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그 당당함은 근본적으로 이런 본인의 실력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튼간 본인의 확신도 중요하겠지만 홈즈가 이제 왓슨에게 그런 보여줌으로써 그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더욱더 증명이 되죠. 참 대단한 추리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추리와 관찰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관찰은 사실을 발견하는 느낌이고 추리는 그 사실들을 가지고 예상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하여튼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들의 밤에 쉼표가 되었으면 하네요. 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